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1급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제21회 시험이었는데요. 우리 상담연구 방법론의 실제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이고 제3과목에 해당됩니다. 2022년에 해당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25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총평을 해보면 쉬운 문제는 쉬웠고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그리고 공식을 좀 외워야 하는 것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역순으로 2022년부터서 쭉 역순으로 풀어가실 건데요. 많은 문제들이 중복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식을 한번 외워놓으면 그 다음 회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식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역순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실 때 이 부분은 좀 잘 등장합니다.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잘 숙지해 주셔야 뒤에 회차에서 여러분들이 그거였지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역순으로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 문제에 해당되는 것을 풀어갈 때 이 부분은 기억해 두십시오. 이 부분은 외우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뒤가 좀 편하시니까요. 자, 저는 3개로 나누겠습니다. 25문제를 8문제, 8문제, 9문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해보겠습니다. 이 해설에 보면은 실력 따지기, 심화학습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도 다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해설지를 옆에 놓고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론 강의가 없잖아요. 이 청소년 상담사 2급에 해당되는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PDF 파일로 제시해 드렸고 그 강의도 열어 드렸습니다. 혹시나 이제 기본적인 통계 수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걸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통계적인 지식이 좀 많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그 이론 강의를 한번 보시는 것도 권면해 드립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부터 58번 문제까지입니다. 51번 문제는 회귀 분석 시 결정계수 R제곱입니다.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정계수 R제곱을 이른바 설명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명력이다. 설명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회귀 분석을 할 때,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보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단순 회귀 분석, 중다회귀 분석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결정계수를 보죠. 우리가 통계 돌려서. 그래서 설명력이 어느 정도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R제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관계수와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 문제 지문에 보면 상관계수라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값을 갖는다. 우리가 보통 상관계수가 이 감마 값으로 해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값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곱이잖아요. 제곱이면은 음수값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을 찾기는 쉬웠어요. 그래서 여기 R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 1 값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플러스 1 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 대목이 이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1번에 있는 공식이 있어요. 1번에 보면은 총제곱합 SST분의 회귀제곱합 SSR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공식이거든요. 우리가 총 변동은 설명 가능한 변동 플러스 설명 불가능한 변동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총변동 토탈을 써서 여기가 SST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설명 가능한 변동을 여기 회귀제곱합이라고 하는 것에 SSR이 있죠. SSR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설명 불가능한 변동이 있습니다. 이게 잔차 제곱합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SSE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총변동 중에서 설명 가능한 변동이 차지하는 비율 이런 것을 우리가
결정계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R제곱은 SST가 뭐죠? 총변동이죠. 총변동이고 그 다음에 SSR이 뭐죠? 네, 설명 가능한 변동입니다. 설명 가능한 변동. 그래서 제가 설명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풀어서 말씀드려보면 R제곱은 총 변동 중에서 설명 가능한 변동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 가능한 변동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잔차 제곱합이 SSE잖아요. 여기 SSE가 있습니다. 설명 불가능한 변동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잔차 제곱합이랍니다. 이게 작으면 좋겠죠. 이게 작으면 이게 커지니까 R제곱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아지면 R제곱은 커진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SST나 SSR 플러스 SSE를 이용해서 R제곱을 다른 공식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마이너스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해설해 보면 실력 따지기에도 이게 나와요. 실력 따지기에 보면 총 변동 크기분의 잔차 제곱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 마이너스 간단하게 쓴다면 SST 총 변동입니다. 이것분의 그 다음에 SSE가 됩니다. SSE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결정계수 R제곱은 1 마이너스 이게 뭐였죠? 총 제곱합 분의 SSE가 뭐였죠? 잔차 제곱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되셨죠? 네. 요걸 알아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쉬워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고 요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제곱은 독립변수가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이제 회귀분석 같은 경우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이제 미치는 영향을 보는 건데, 독립변수를 하나 둘 수도 있고요. 독립변수를 2개 이상 둘 수도 있는데, 독립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R제곱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명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측정 값이 추정된 회귀선상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모든 측정된 값이 추정된 회귀선상에 있다. 그러면 이 R제곱은 1이 됩니다. R제곱은 1. 가장 최대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R제곱이 1이 된다는 것은 설명 불가능한 변동이 아예 없는 거예요. 설명 불가능한 변동 SS가 아예 없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R제곱은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측정값이 추정된 회귀선상에 있다는 것은 잔차 제곱합이 잔차가 없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R제곱은 1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신가요? 네, 설명 가능한 변동이 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0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R제곱은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없다. 제곱값이니까 바로 이제 음수가 나올 수 없어서 R제곱은 0에서 1 값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제 실력 따지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추정된 회귀선이 표본 자료의 적합한가를 측정하는 결정계수 R제곱의 특성입니다. R제곱은 제곱합의 상대적 비율이므로 음의 값을 가질 수 없다. 그냥 제곱값이니까 음이 나올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번 보면 R제곱값이 0이라면 표본 회귀선에서 설명 가능한 부분이 없다. 자, 여기 설명 가능한 변동이 아예 없을 때 우리가 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되셨죠? 네, 없다는 뜻이므로 두 변수 x, y 사이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냥 관계를 보는 게 상관계수잖아요. 그래서 상관성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R제곱값은 0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R제곱이 0에 가까우면 회귀분석을 적용하면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R제곱값 결정계수가 아예 0이라는 것은 이제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R제곱값이 1이라면 표본 회귀선은 완전히 적합하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측정값이 추정된 회귀선상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러한 것도 이제 회귀분석을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수학적 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회귀분석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F에 보면 R제곱에 대한 공식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걸 외울 때 우리가 이제 한글로 외우기보다는 1 마이너스 SST분의 SSE 또는 그렇습니다.
R제곱은 SST분의 SSR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좀 좋아요. 그런 식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회귀 분석에서 결정계수 R제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이제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논문 쓸 때 결정계수를 보고 이제 설명력을 이제 풀어서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설명력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회귀 분석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크겠죠. 그 다음에 추정된 회귀식의 적합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R제곱 값이 0.72가 나왔다. 그러면 72%의 설명력을 갖는 거거든요. 상당히 높은 설명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계수 R제곱은 독립변수 개수, 독립변수가 여기 있었죠. 늘어나면 늘어나. 회귀 분석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크겠죠. 그 다음에 추정된 회귀식의 적합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R제곱 값이 0.72가 나왔다. 그러면 72%의 설명력을 갖는 거거든요. 상당히 높은 설명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계수 R제곱은 독립변수 개수, 독립변수가 여기 있었죠. 늘어나면 늘어나. 회귀 분석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크겠죠. 그 다음에 추정된 회귀식의 적합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R제곱 값이 0.72가 나왔다. 그러면 72%의 설명력을 갖는 거거든요. 상당히 높은 설명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계수 R제곱은 독립변수 개수, 독립변수가 여기 있었죠. 늘어나면 늘어나. 회귀 분석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크겠죠. 그 다음에 추정된 회귀식의 적합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R제곱 값이 0.72가 나왔다. 그러면 72%의 설명력을 갖는 거거든요. 상당히 높은 설명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계수 R제곱은 독립변수 개수, 독립변수가 여기 있었죠. 늘어나면 늘어나. 회귀 분석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크겠죠. 그 다음에 추정된 회귀식의 적합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R제곱 값이 0.72가 나왔다. 그러면 72%의 설명력을 갖는 거거든요. 상당히 높은 설명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계수 R제곱은 독립변수 개수, 독립변수가 여기 있었죠. 늘어나면 늘어나. 회귀 분석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크겠죠. 그 다음에 추정된 회귀식의 적합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R제곱 값이 0.72가 나왔다. 그러면 72%의 설명력을 갖는 거거든요. 상당히 높은 설명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계수 R제곱은 독립변수 개수, 독립변수가 여기 있었죠. 늘어나면 늘어나. 회귀 분석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크겠죠. 그 다음에 추정된 회귀식의 적합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R제곱 값이 0.72가 나왔다. 그러면 72%의 설명력을 갖는 거거든요. 상당히 높은 설명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계수 R제곱은 독립변수 개수, 독립변수가 여기 있었죠. 늘어나면 늘어나. 회귀 분석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크겠죠. 그 다음에 추정된 회귀식의 적합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R제곱 값이 0.72가 나왔다. 그러면 72%의 설명력을 갖는 거거든요. 상당히 높은 설명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계수 R제곱은 독립변수 개수, 독립변수가 여기 있었죠. 늘어나면 늘어나. 회귀 분석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크겠죠. 그 다음에 추정된 회귀식의 적합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R제곱 값이 0.72가 나왔다. 그러면 72%의 설명력을 갖는 거거든요. 상당히 높은 설명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계수 R제곱은 독립변수 개수, 독립변수가 여기 있었죠. 늘어나면 늘어나. 회귀 분석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크겠죠. 그 다음에 추정된 회귀식의 적합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R제곱 값이 0.72가 나왔다. 그러면 72%의 설명력을 갖는 거거든요. 상당히 높은 설명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계수 R제곱은
독립변수 개수, 독립변수가 여기 있었죠. 늘어나면 늘어나 회귀 분석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크겠죠. 그 다음에 추정된 회귀식의 적합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r제곱 값이 0.72가 나왔다. 그러면 72%의 설명력을 갖는 거거든요. 상당히 높은 설명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계수 r제곱은 독립변수 개수, 독립변수가 여기 있었죠. 늘어나면 늘어나 회귀 분석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크겠죠. 그 다음에 추정된 회귀식의 적합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r제곱 값이 0.72가 나왔다. 그러면 72%의 설명력을 갖는 거거든요. 상당히 높은 설명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계수 r제곱은 독립변수 개수, 독립변수가 여기 있었죠. 늘어나면 늘어나 회귀 분석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크겠죠. 그 다음에 추정된 회귀식의 적합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r제곱 값이 0.72가 나왔다. 그러면 72%의 설명력을 갖는 거거든요. 상당히 높은 설명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계수 r제곱은 독립변수 개수, 독립변수가 여기 있었죠. 늘어나면 늘어나 회귀 분석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크겠죠. 그 다음에 추정된 회귀식의 적합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r제곱 값이 0.72가 나왔다. 그러면 72%의 설명력을 갖는 거거든요. 상당히 높은 설명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계수 r제곱은 독립변수 개수, 독립변수가 여기 있었죠. 늘어나면 늘어나 회귀 분석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크겠죠. 그 다음에 추정된 회귀식의 적합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r제곱 값이 0.72가 나왔다. 그러면 72%의 설명력을 갖는 거거든요. 상당히 높은 설명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계수 r제곱은 독립변수 개수, 독립변수가 여기 있었죠. 늘어나면 늘어나 회귀 분석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크겠죠. 그 다음에 추정된 회귀식의 적합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r제곱 값이 0.72가 나왔다. 그러면 72%의 설명력을 갖는 거거든요. 상당히 높은 설명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계수 r제곱은 독립변수 개수, 독립변수가 여기 있었죠. 늘어나면 늘어나 회귀 분석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크겠죠. 그 다음에 추정된 회귀식의 적합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r제곱 값이 0.72가 나왔다. 그러면 72%의 설명력을 갖는 거거든요. 상당히 높은 설명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계수 r제곱은 독립변수 개수, 독립변수가 여기 있었죠. 늘어나면 늘어나 회귀 분석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크겠죠. 그 다음에 추정된 회귀식의 적합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r제곱 값이 0.72가 나왔다. 그러면 72%의 설명력을 갖는 거거든요. 상당히 높은 설명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계수 r제곱은 독립변수 개수, 독립변수가 여기 있었죠. 늘어나면 늘어나 회귀 분석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크겠죠. 그 다음에 추정된 회귀식의 적합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r제곱 값이 0.72가 나왔다. 그러면 72%의 설명력을 갖는 거거든요. 상당히 높은 설명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계수 r제곱은 독립변수 개수, 독립변수가 여기 있었죠. 늘어나면 늘어나 회귀 분석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크겠죠. 그 다음에 추정된 회귀식의 적합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r제곱 값이 0.72가 나왔다. 그러면 72%의 설명력을 갖는 거거든요. 상당히 높은 설명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계수 r제곱은 독립변수 개수, 독립변수가 여기 있었죠. 늘어나면 늘어나 회귀 분석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크겠죠. 그 다음에 추정된 회귀식의 적합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r제곱 값이 0.72가 나왔다. 그러면 72%의 설명력을 갖는 거거든요. 상당히 높은 설명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계수 r제곱은
독립변수 개수, 독립변수가 여기 있었죠. 늘어나면 늘어나 회귀 분석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크겠죠. 그 다음에 추정된 회귀식의 적합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R제곱 값이 0.72가 나왔다. 그러면 72%의 설명력을 갖는 거거든요. 상당히 높은 설명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계수 R제곱은 독립변수 개수, 독립변수가 여기 있었죠. 늘어나면 늘어나 회귀 분석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크겠죠. 그 다음에 추정된 회귀식의 적합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R제곱 값이 0.72가 나왔다. 그러면 72%의 설명력을 갖는 거거든요. 상당히 높은 설명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계수 R제곱은 독립변수 개수, 독립변수가 여기 있었죠. 늘어나면 늘어나 회귀 분석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크겠죠. 그 다음에 추정된 회귀식의 적합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R제곱 값이 0.72가 나왔다. 그러면 72%의 설명력을 갖는 거거든요. 상당히 높은 설명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계수 R제곱은 독립변수 개수, 독립변수가 여기 있었죠. 늘어나면 늘어나 회귀 분석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크겠죠. 그 다음에 추정된 회귀식의 적합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R제곱 값이 0.72가 나왔다. 그러면 72%의 설명력을 갖는 거거든요. 상당히 높은 설명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계수 R제곱은 독립변수 개수, 독립변수가 여기 있었죠. 늘어나면 늘어나 회귀 분석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크겠죠. 그 다음에 추정된 회귀식의 적합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R제곱 값이 0.72가 나왔다. 그러면 72%의 설명력을 갖는 거거든요. 상당히 높은 설명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계수 R제곱은 독립변수 개수, 독립변수가 여기 있었죠. 늘어나면 늘어나 회귀 분석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크겠죠. 그 다음에 추정된 회귀식의 적합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R제곱 값이 0.72가 나왔다. 그러면 72%의 설명력을 갖는 거거든요. 상당히 높은 설명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계수 R제곱은 독립변수 개수, 독립변수가 여기 있었죠. 늘어나면 늘어나 회귀 분석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크겠죠.